피아노 취미생의 최고 인기곡 바로 쇼팽의 녹턴 2번인데요. 초보 입장에선 와, 언제나 이 곡 한번 쳐볼 수 있을까? 이렇게 감상만 할 뿐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고 쉬운 버전으로 누구나 이 아름다운 곡에 도전하실 수 있게 편곡 버전을 준비해 봤어요. 제가 이 앞 네 마디를 잠깐만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에서는요, 단순히 이렇게 악보만 보고 치는 수준이 아니라 초보답지 않게 아름다운 소리와 화음의 표현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소리를 예술로 바꾸는 그런 방법까지 알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녹턴 악보로 혹시 완곡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이 영상의 밑에 고정 댓글에다가 악보 신청 폼을 링크로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악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하셔서 한 곡 완성에 도전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이 곡을 완성할 때 이제 처음 접하신 그 차원에서 스텝을 3개로 나눠서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혼자 곡을 해석해내는 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박자와 리듬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손 파트, 그러니까 멜로디 표현을 좀 더 아름답게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스텝으로는 이 왼손 반주 표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화음의 그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완성하는 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시는 이 핵심들을 갖다 각 스텝별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이 곡을 아까 이제 쳐봤을 때 좀 느끼셨겠지만 느리면서 서정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8분의 12박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요 음표 있죠? 이게 꼬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원래는 이 음표가 꼬리가 하나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8분 음표라고 하는데, 이 음표를 한 박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마디 안에 총 12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한 그룹이잖아요. 한 그룹, 두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 이렇게 하면 얘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3, 4, 10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8분음표를 한 박자로 12개가 들어간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우선 악보를 읽을 때요, 음을 읽는 것보다는 템포, 이 곡의 빠르기와 그 다음에 주어진 이 박자, 그리고 이 리듬을 먼저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읽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먼저 잘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음을 얹었을 때 훨씬 더 이 좋은 구조 안에서 음이 이제 높이를 정확하게 배치를 하게 되면 되게 잘 지어진 그런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듬을 이제 음악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안정적이게 읽어본다면, 맨 처음에 있는 얘가 8분음표 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점 4분음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분의 12박자에서는 이렇게 8분음표가 12개 세트로 들어가 있지만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점 4분음표가. 그래서 얘 하나가 결국엔 3박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8분음표는 각각이 한 박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음표는 2박자.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점 4분음표 3박, 그 다음에 4분음표 2박, 그 다음에 8분음표 각각 한 박씩 나눠지는 구조. 이것만 리듬을 잘 타시면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리듬들은 여기까지는 다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 짝대기가 2개 들어간 거는 16분음표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8분음표가 한 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16분음표는 그거의 반이거든요. 그래서 반반, 반반, 반반. 요렇게. 그래서 아까는 8분음표가 3개 일 때 각각 한 박씩을 가졌지만 얘는 2개가 합쳐졌을 때 한 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얘는 한 박 한 박 한 박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직접 치게 되면 하나하나씩 가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바빠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리듬을 한번 계산해 보면 얘는 한 박자니까요. 솔, 그럼 하나가 되죠. 솔. 그 다음에 얘는 3박을 갖는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있는 요 음표, 8분 음표가 이렇게 같은 높이에 있는 음표가 그 붙이듯이 선으로 이어져 있죠. 이런 걸 바로 붙임줄이라고 하거든요. 붙임줄은 같은 높이에 있는 음을 한 음처럼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박하고 한 박을 더하니까 네 박이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면 솔, 미, 둘, 셋, 넷까지가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둘, 셋, 여기는 점사분 음표니까 도, 둘, 솔, 미, 둘, 여기도 세 박자 둘, 셋, 파, 둘, 미. 요렇게 연주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솔, 미, 둘, 셋, 넷. 세 박자 둘, 셋, 도, 둘, 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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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파, 둘. 그래서 잘 보시면 8분음표가 3개씩 묶여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4분음표 하나와 8분음표 하나로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게 뭐냐면 3박씩 묶여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 네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결국엔 3박씩 4덩어리잖아요. 그 구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셋, 둘, 셋, 넷, 둘, 셋. 요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그 리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 셋, 둘, 둘, 셋, 둘, 셋. 이 하나하나씩이죠. 솔. 그 다음에 바빠진다고 했죠. 둘, 셋, 쉬고, 쉬고. 얘는 4분 쉼표기 때문에 이제 두 박을 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손은 박자 리듬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맨 앞에 한 박자 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얘가 모두 다 8분 음표예요. 그래서 리듬적으로는 사실 따질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달라진 게 없죠. 리듬이 모두 다 똑같아요. 여기 하고 있고 음만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라도미, 파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쇼팽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셨겠지만 원래 가진 조가 플랫이나 샵이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가 좀 쉬워지면서 이 멜로디의 윤곽이 좀 더 쉽게 보이게 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리듬의 구조라는 거를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박수치기도 좋고 뭐 솔, 미, 둘, 셋, 넷, 따라란, 둘, 셋, 도, 둘 이렇게 박수치기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먼저 1단계로 이렇게 8분의 12 박자의 이 구조에서 3개씩 8분음표가 4덩어리가 되어 있어서 하나, 둘, 셋 혹은 그냥 하나, 둘, 셋을 다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 둘, 하나 요런 식으로 이 세 박자가 이렇게 리듬이 다양화될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의 표현을 가보자면요. 오늘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노래하듯이 멜로디가 표현이 되려면 딱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솔, 미 이게 결국 이 소라고 미 사이는요. 음정이라고 해서 어떤 음과 음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솔, 라, 시, 도, 레, 미 6칸 차이가 나면서 6도라고 해요. 이런 걸 도라고 붙여요. 거리를. 그래서 6도 정도 되면 거리감이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피아노를 칠 때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쿵쿵 내리찍기가 쉽기 때문에 되게 쉽게 그냥 건반을 때려버리는데 우리는 옆으로 생각할수록 되게 음악적인 거예요. 그래서 솔, 라, 시, 도, 레 약간 기다려주더라도 우리가 솔에서부터 미까지 지나가는 음을 한번 직접 노래로 불러보는 거예요. 솔, 라, 시, 도, 레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음을 그렇게 쿵 내리찍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터치를 할 때도요. 이걸 그냥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손목을 도와주면서 안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조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면서 살짝 푸시해주는 느낌을 내면 음이 위로 이렇게 뜨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리치면 이제 이렇게 때리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정이 멀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중간에 지나가는 음만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다음 음을 이렇게 밀어줘도 되게 음악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지나가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섯 손가락 중에 엄지는 여기가 근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못 누르면 되게 쿵쿵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생긴 대로 이렇게 사선으로 누르는 걸 잘 활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지 않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다정하게 쳐주듯이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라시도레 둘, 셋, 넷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이음줄이 쭉 이어질 때는 나도 같이 이어주다가 요 사이에서는 좀 띄어쓰기 하듯이 띄어주는 거예요. 도 살짝 떼주고 솔라시도레 자 여기도 보면 거리가 있죠. 그래서 솔라시도레미 그 다음에 여기는 더 멀죠. 라시도레미파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옥타브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음으로 다음 간격에 도착하는 거를 8칸 차이라고 해서 옥타브라고 해요. 라시도레미파솔라 그 다음에 둘, 셋, 둘 하면서 여기도 이음줄이 끊어지면 살짝 떼주고요. 그 다음에 레, 둘, 셋, 둘, 시, 도, 둘, 셋, 둘, 셋. 자, 여기 또 먼 거 나왔어요. 그러면 솔라, 시, 도, 레, 미, 파, 솔라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건너뛰는 것만 생각하면 음악적이지 않잖아요. 솔라, 시, 도, 레, 미, 파, 솔라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도 엄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고 스치듯이 그리고 엄지를 살짝 측면으로 부들부들하게 지나가듯이 치는 거죠.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연주하게 되면 오른손이 좀 더 아름다운 멜로디 표현으로 갈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왼손 표현인데요. 왼손을 제가 되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결국 이렇게 악보를 읽다 보면 음을 낮게씩 읽게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까 세 음표가 3개씩 한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덩어리를 한 코드로 치는 거예요. 마치 그 클러스터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쳐요. 그 대신 이 하나를 땅 친 다음에 3박자를 계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됐죠? 그럼 결국 4덩어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라 도샵 소리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라에서 이 도샵이 미로 갔죠. 이렇게 둘, 셋.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칸이 도니까 레죠. 하고 도에 샵이 있죠. 둘, 셋, 둘, 셋. 여기 임시표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그 다음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파의 샵, 그냥 도, 미의 플랫 이렇게 된 거죠. 둘, 셋. 이건 솔레파 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도미솔로 돌았어요. 둘, 셋. 그래서 결국에는 나다다 낱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것이 합쳐지면 화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 이제 우리는 화음을 전혀 배운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면 조표가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는 이 C 코드가 가장 기본 화음이거든요. 그럼 이 코드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돼요. 그리고 임시표가 이렇게 붙어있는 화음들은 조금 강조를 해주고 뒤에 있는 코드가 따라왔을 때 얘를 약간 작게 하는 식으로 한번 우리가 쳐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죠. 약간 나올게요. 줄어들게요. 그 다음에 약간 해줄게요. 그 다음 줄어들게요. 약간 나올까요? 줄어들게요. 이렇게 얘도 작게 쳤다가 샵 나왔네요. 작아질게요. 그 다음 얘는 좀 더 2개나 나왔으니까 그 다음 그리고 아까 이 곡의 으뜸화음이 뭐라고 했죠? 도미솔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음을 칠 때도 덩어리로 먼저 치면서 아 이게 울렸을 때 이런 울림이구나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임시표가 붙어있는 음을 좀 강조해주고 뒤에 거 약간 줄어들면 훨씬 화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색채가 날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해서 치게 되면
이렇게 지금까지 독보, 악보를 읽는 상황에서의 박자 리듬의 중요성,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의 그런 음악적인 표현에 대해서, 특히 오른손 멜로디의 음악적 표현과 왼손의 화음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또 임시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면서 화성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곡을 빌드업시키는 방법을 배워보았어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초기 단계 악보를 읽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기 쉽지만 이론과 그리고 실제적인 이런 음악 연주를 항상 연결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음악적인 역량을 초보임에도 키워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보는 눈 플러스 음악을 듣는 귀와 표현력을 항상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그런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고편으로는 다음 시간에 이 초보분들이 또 다른 그 꿈의 곡으로 일컫는 곡이 엘리제를 위하여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악보로 또 아름답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도전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곡이 만약에 좀 어렵다, 8분의 12박자 이런 체계가요, 그러시면 아주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기초 이론과 그 다음에 또 좋아하시는 그 캐논 곡으로 기본기를 일주일간 튼튼하게 다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무료 PDF 책을 준비해 놨거든요. 이것도 역시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선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초기 음악 여행에 기본기를 닦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그 첫 음악 시작 여정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곡을 좀 더 심화 과정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멤버십 2단계에다가 이 곡에 대한 전반적인 레슨을 전체 다 열심히 영상을 촬영해서 준비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보충 공부를 더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첫 여행기를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아름다운 그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